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운봉초등학교 교사 김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연수에서 학교와 학년에서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 사례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런 연수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른 방법으로 다들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좀 이건 할만하다는 거를 좀 한 가지 정도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0분 안에 많은 내용을 최대한 쏟아낼 예정이고요. 저희 학교는 절기 따라 살아가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그런 합의가 필요하고 생태환경 교육과정 구성을 한 꼭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태, 환경, 비건 이런 자원순환 큰 꼭지들 세우는 것들, 그리고 그거 안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성취 기준과 어떤 강론 내용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을지 연결짓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순서로 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 제일 어려운 건 1번입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의 합의. 이게 관심이 있으시더라도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원순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장 학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페트병 자판기 있죠. 뭐 저는 뭐 그걸 놓고 뭘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워낙에 학부모나 학생에 관련된 민원이나 상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저 합의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리자분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딱 이끌어 주시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추진력이 되더라고요. 부스터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좋은데 구성원과의 합의가 제일 어려워서 저는 항상 구성원들과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 학기,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작년에 이제 1학기 동안 한번 하고 생태교육과정 관련해서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나눈 거예요. 1학기 것만 지금 올려놓은 건데요.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잘 안 보이지만 저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학년 간의 생태교육과정 영역 또는 요소별 위계가 좀 필요하다. 깊이감이 필요하다. 다 같이 가려면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학년 말에 평가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년 말 평가회 생태교육하고 관련된 거를 저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저중고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산책, 텃밭, 모니터링, 관찰,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에 대한 거. 이거를 모든 저중고에다가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을 봤을 때도 저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저런 큰 영역 안에서 그거를 저중고로 어떻게 깊이감을 나눠야 될까 그런 걸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올해는 6학년 부장이어서 교육과정을 직접 같이 함께 짜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주제통합학습을 하는데 1학기 때 4꼭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연과 경제 관련된 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까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관심 있는 주제가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비건이고요. 어떤 분은 자원순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이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시기별로 하는 주제에 이러이러한 걸 넣으면 좋겠다 해서 자연감수성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저희 분리배출로 정했거든요. 분리배출과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거, 기후재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비건을 넣었어요. 그리고 미래사회, 지속가능함 이런 것들을 넣어서 6학년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그러니까 민주사회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 동학년 선생님의 관심과 실제로 교실 속에서 실천하신 거하고 저하고 정도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다들 처음이셨어요.
관심은 있으나 막상 실천하지 못하셨던 분들.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그럴 때는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찾아가는 기후학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꼭지에서 찾아가는 기후학교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얼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텃밭을 할 때는 땅이 중요해요. 땅. 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땅과 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와 작물이 이쁘다, 식물 중요하다 이걸 떠나서 더 의미 있는 가치로 노동에 대한 가치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함께 해야 작물의 수확량이 많아져요. 함께 해야. 그리고 그때 느끼는 보람감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먹는 거. 수확한 거 먹기. 이번에 저희 감자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오븐, 태양열 오븐인데 좀 길어서 안테나 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 몇 년 전에 구입한 게 있어서 거기다 넣고 했거든요. 조리를. 그러면 한 교씩 한 40분, 50분이면 다 조리가 돼요. 그러면 애들이 태양열로 되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먹고 또 하면 안 됐나 해서 그때 점심시간 때문에 저는 그거 먹어도 될까 했는데 어쨌든 몇 번 이렇게 해서 먹고 막 그런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동을 투자했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 그리고 이걸 느끼려면 계속해서 이 좋은 환경들이 지속돼야 한다는 거를 좀 가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텃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사는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데 매년 텃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참고하고 있고요. 요즘에 워낙 블로그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찾아보면 정말 좋은 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쓰고 있고, 많이 말씀하시는 자원순환인데 저희 올해 그 소각장 갔다 왔어요. 현장 체험 학습으로.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급하게 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또 경쟁률 높진 않나 봐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시간을 잘 잡아서 갔다 왔는데, 물론 이것도 자원순환 교실이라는 외부 수업 먼저 하고 선생님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활동으로 다녀왔습니다.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마찬가지 비건 관련해서 기후학교 채식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공부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 외부 강사님 모셔가지고 했고요. 비건 버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건 버거를 만들고 같이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샐러드, 감자 샐러드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게 좋은 게 비건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세요, 선생님들? 샐러드, 채소, 채식. 근데 비건은 채식이 아닙니다. 생태전환이라는 거는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비건은 생태전환으로 나아가는 저의 그런 마음가짐,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건이라는 게 꼭 오늘 뭐 채소를 이만큼 먹고 고기 이만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구를 위해서 오늘 고기 500g 먹을 거 100g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지향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2학년도 작년엔 제가 전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뭐 전담이라서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때 5학년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생태 쪽을 아예 다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태를 1학기 17차시로 쭉 해서요. 지금 1학기 거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쭉 어떤 식으로 산책이나 뭐 지도 만들고 제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의 날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제비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른 사람한테 알리자라는 의미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학급이 아니라 5학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될까 했는데 애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노래 연습을 했어요. 매 아침마다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지금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실제 환경의 날 가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계속 절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크게는 기후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게 쭉 공부했고요. 저희는 이제 주제 따로 교과서가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공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함께 정리하고 절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하고요. 아이들한테 계속 안내를 해줘요. 오늘은 뭐 청명 4일째야. 뭐 소서 며칠째야?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들 벌써 소서가 다 지나가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아까 녹색 커튼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세미. 길러서 수확한 걸로 수세미 말려서 나누고 그리고 써보고 항상 중요한 거 소감. 어땠니? 정말 괜찮니? 썰만하니? 라는 이야기 나누고 산책 항상 아침에 나갔어요. 나가서 아이들은 오늘 뭐 봤는지 어떤 거 느꼈는지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나가보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짝꿍나무라는 걸 지정을 해줬어요. 1년을 쭉 보고 관찰할 수 있게.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 동물의 한 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쓰십니다. 온책 읽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애벌레 집을 만드는데 아이들 보고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만들라고 했어요. 이것도 자원순환이죠. 자원순환에서는 제가 수업할 때는 소비, 생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가 어떤 물건을 쓰고 있는지 먼저 살피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그걸 왜 샀니? 꼭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그다지 그렇게 막 필요한 건 아닌데 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자원순환 얘기로 이제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 쓴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쓴 거예요. 희망, 뭐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눈 거고요. 아이들 간식 주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식 중에 파묘가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저 미주라 저기가 파묘가 안 들어가고요. 저희 학생 중에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알러지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저런 걸 아주 맛밤이라든지 또 마요네즈 같은 것도 동아리 아이들한테 줬었어요. 사서. 그리고 요리해서 먹은 거 올려봐, 사진 올려봐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감상에도 그 보통 참치김밥을 많이 해먹긴 했더라고요. 근데 감사해도 거의 그 원래 마요네즈하고 비슷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동물권에 대한 거 비건 이야기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육식을 줄여야 하는데 그 육식을 줄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물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 뭐 이따가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기념일들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활동들 뭐 이것도 뉴스 형식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쓰시면 좋을 책들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이 책은 지금 4학년 교육과정에 일부분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멋진 하루가 동물권 이야기가 하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투발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거 그다음에 이빨 사냥꾼도 동물권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돼지 이야기도 마찬가지. 네, 근데 사실은 동물권 얘기하면 비건 얘기하게 되고 비건 얘기하게 되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